안녕하세요. 물류 AI 선도혁신연구센터 소개를 맡은 산업공학과 박건수 교수입니다. 네, 먼저 물류 관련해서 이제 학교 내에서 이렇게 연구를 이어갈 수 있게 지원해 주셔서 연구원에 감사드리고 간단히 킥오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부분이 이제 최근에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 물류 창고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근의 변화들인데요. 이제 많이 공장과 같이 굉장히 자동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로봇도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여러 가지 오카도라든가 LG CNS에서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고유의 기업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이런 어떤 로보틱스가 구성이 되어 있는 공장 안에서 여전히 이제 운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어떻게 이 로봇들을 운영하고 또 수요와 공급이 변할 때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좀 운영 최적화가 뒷받침이 되면 더욱더 효율성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에서 이제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써보자라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신 사진과 같이 이제 수직형으로 되어 있는 어떤 이렇게 창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오카도 같은 업체들도 굉장히 한국에 이제 진출을 하고 있고요. 또 왼쪽 사진에 보시듯이 이제 LG CNS에서도 비슷한 토트박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여기 이제 그 로봇을 통해서 픽업을 하고 이제 갖다 놓을 수도 있는 이런 이제 작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동화들이 이제 더욱더 효율성을 갖추게 되려면은 실제로 수요 예측과 같이 연동이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수요의 변동이 생기거나 아니면 공급 업체들의 어떤 수량의 변동이 생겼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반영을 미리 선제적으로 할까 이런 부분의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과 마찬가지 방향으로 지금 팀프레시라던가 아니면 쿠팡 마켓컬리 같은 데서도 이제 수요 예측을 같이 연동을 해서 제품의 폐기를 줄이고 또 제품이 적시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수송 계획을 미리 짜고 또 이제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약간 유연한 체계를 갖추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최근에 취급하는 품목들이 약간 신선식품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품의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면서 제품 자체의 퀄리티도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나나 같은 경우에 며칠이 지난 바나나인가에 따라서 그 퀄리티가 다른 바나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의 바나나라는 품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이제 운송 계획이나 어떤 보관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며칠이 된 어떤 바나나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디멘전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요. 그럼 이제 이런 자동화 시설과는 관계가 없이 그걸 어떻게 이제 상태에 따라서 이제 제품을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좀 질문들이 이제 대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신선식품 관리와 그리고 창고 안에서의 운영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한 주제를 어떻게 하면 좀 적극적으로 여기서 해결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모형은 과거에 이제 수요 예측과 그 운영 재고 관리 또는 어떤 창고 관리의 어떤 부분이 약간 분리돼서 연구가 되고 있다면 이제 같이 통합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가 필요한데 최근에 나오는 강화학습 프레임워크가 그래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통합해서 예측하고 행동하기에 알맞는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영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불확실한 수요 공급에 대응 가능하지.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그동안 산업공학과에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했던 부분인데요. 불확실한 수요 공급에 대응이 가능한 체계는 이런 자동화와 같이 결합이 되면 훨씬 더 효과가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물류 창고, 그 다음에 어떤 풀필먼트 센터라든가 어떤 풀필먼트 서비스 같은 쪽으로 확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신선식품을 운송하고 저장하고 하는 어떤 차량 배치라던가 아니면 그거에 관련된 창고 운영에 관련해서 AI 기법을 개발하거나 적용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이 과제를 한번 수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어떤 연구 동향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여기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연구 동향을 파악을 했던 거를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올해 어떤 연구 목표는 첫 번째로 이제 전문가 세미나와 이제 기업 탐방을 조금 더 수행을 해서
이 센터 참여하시는 교수님들과 이제 뭐 물류 관련 전문가분들의 실질적인 교류를 좀 더 추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세미나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몇 건이 있고요. 해외 교수님들도 가능하면 초빙을 해서 한번 한국에 오신 기회가 있으면 초빙하려고 했고, 뭐 LG CNS 같은 이제 기업들도 한번 찾아가서 어떻게 관계자들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런 걸 가지고 대형 과제를 한번 만들려고 했을 때 느꼈던 게, 실질적으로 저희 랩에서도 또는 전 센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관련된 기술에 대한 축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두 번째 스텝은 실질적인 저희도 모형과 작은 성과를 가질 수 있는 산학 경험도 뭐를 비롯해서 논문이라던가 컨퍼런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참여를 해서 이제 축적을 한 다음에 제안을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더 이제 새롭게 많이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물류 AI 관련해서 협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계속 발견하고 이제 추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산업공학과의 저하고 이제 문일경 교수님과 이재욱 교수님, 그러니까 AI와 SCM 분야 교수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대학의 임재영 교수님, 그리고 환경대학원의 허성호 교수님, 그리고 이제 공과대 건설환경공학부 김동규 교수님, 이렇게 해서 교통이나 환경이나 아니면 공급망 그리고 물류 쪽에 관련된 교수님들로 전문가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작년부터 이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 두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심화해서 개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창고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약간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렉 시퀀싱이라는 건데요. 여기 뒤에 가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항상 물류 창고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동을 하지만 뒤에는 이제 수많은 선반들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담겨 있게 되는데요. 이제 이 하나의 선반이 어디에 있는 게 이쪽으로 먼저 이동하고 어디에 있는 게 나중에 이동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다가 저장을 할 것인가랑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순서로 이걸 꺼내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 간단해 보이지만 이 상품 수가 늘어나고 한 번에 처리하는 개수, 이제 주문 개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정해진 주문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걸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꺼내는 기술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요거를 조금 더 개선해서 만약에 수요에 좀 변동이 생기거나 신선식품같이 좀 더 짧은 기간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화학습을 이용한 어떤 모형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행 연구나 그것도 많이 찾아놨기 때문에 이제 바로 연구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후보들을 조금 만들어서 약간 기존에 알려진 알고리즘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동안 수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알려줬던 펄러스와 같이 결합을 해서 연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선식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어떤 제품 하나를 보관하는 것보다 훨씬 디멘전이 많아지다 보니까 계산의 복잡도가 급격히 올라가게 되고, 이런 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강화학습 모형을 여러 개를 좀 생각하고 있고요. 기존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저희가 수리적인 모형으로 어느 정도 구조를 파악하고 있는 문제들도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 구조가 깨지게 됐을 때 어떻게 실질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조금 강화학습 모형을 통해서 계산적으로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성공적으로 연구를 어느 정도 수행을 하게 된다면은 차후에 이제 다른 협업을 하면서 이제 뭐 산학도 가능하면 추진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대형 과제 기초연구실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제안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